대한민국이 먼저 계속 도발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뉴스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일단은 뉴스에서 떠들어대니까 맞겠지. 남조선 캐리어도 나오면 왜 자꾸 도발하나. 대한민국에 오니까 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사온 이민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잘생긴 남자들만 있고 이쁜 여성들만 있다, 막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제가 그때가 20대였거든요. 10대, 20대의 친구들하고 제가 말을 하면은 야, 남조선에 잘생긴 오빠들, 잘생긴 남자들도 많고 이쁜 언니들, 친구들도 많대. 그래서 아, 그래? 남조선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한국 드라마, 영화를 속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 인물들 얘기를 하면서 소문이 쫙 돌았었고, 남조선에는 거지가 많다고 북한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썩고 병든 자본주의 세상에는 거지가 득실되고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니까 병원에 누구나 다 가서 치료를 하고 수술도 받고 그런 걸 보면서 뭔가 거기서 이제 북한 주민들, 평양 시민들이 북한 당국이 얘기하는 것과 남한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비교를 하게 된 거죠.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다 썩고 병든 게 아니다. 다 문명하고 문화 수준이 높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를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가장 북한 주민들 속에서 이제 오고갔던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는 가전제품 하면은 일본 거가 최고였거든요. 일본 제품, 일본 파나소닉, 뭐 히다치, 뭐 토시바 해가지고 이런 어떤 일본 가전제품이라든가 일본 자동차 이런 게 뭐 1위였는데, 한국 제품이 중국에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제품이 좋다는 거를 또 알게 된 거예요. 남조선이 어떻게 일본의 기술을 따라잡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제품에는요, 북한 사람들이 어떤 밀수를 통해 들어오는 제품들은 라벨이 없어요. 라벨이 있어야 메드 인 코리아, 메드 인 차이나, 메드 인 재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라벨이 없어요. 왜냐면 이건 몽땅 다 밀수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라벨을 다 잘라버리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바코드는 있어. 중국 바코드는 69예요. 근데 일본 바코드는 49.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바코드는 앞에 8자가 있어. 기억이 지금도 맞겠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그렇게 선별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바코드가 8, 9가 붙은 그런 제품의 옷들만 입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제품이 최고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제품이 첫 번째였는데 일본을 제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밥솥을 비롯해서 초코파이, 신라면, 옷을 비롯해서 몽땅 다 한국 제품, 남조선 아이돌 거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학교 가고 대학교 가잖아요. 그럼 너 어디 거 써? 아, 이거 남조선 아이돌 거로구나. 최고인 거야. 이거 중국 차이나 똥때론 거로구나. 이러면 이거 완전 바닥인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개성공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개성공단에서 흘러나온 말이에요. 북한은 이제 뭘 집을 짓거나 건설을 하거나 그리고 뭐 철길 레일을 깔거나 하면은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가지고 둥찜으로 자갈 나르고 모래 나르고 자르고 막 이게 다 사람이 하거든요. 인력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 개성공단 그 모든 그 건물들이 한국에서 와서 지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레일도 제품이 이렇게 자재가 들어오려면 고속도로도 마련돼야 되고 그리고 철길도 마련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몽땅 다 한국에서 와서 했는데 사람이 안 하고 몽땅 다 기계가 하더래요. 드르륵 드르륵 해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건물이 하나 만들어지고 레일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냥 사람의 손보다는 기계로 그냥 촉촉촉촉촉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정말 빨리 현대 기술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또 좀 쫙 소문이 났었어요. 대한민국은 뭐야? 와, 이거 대한민국은 뭐 그냥 건설업까지도 최고다는 거 아니야. 북한에는 흰쌀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옥수수, 그리고 옥수수 감자 이런 게 주식이단 말이에요, 지방에서는. 근데 평양 사람들은 쌀을 공급을 해준 게 어디서 공급해줬냐? 수입쌀을 갖다가 평양 시민들에게만 쌀을 공급. 근데 그 수입쌀이 얼마나 맛이 없는 줄 알아요? 파리 빨아먹은 밥 같아. 바람 후 불면 밥알이 탁 이렇게 날아가요. 수입쌀이 알랑미 같은 그런 쌀인데, 대한민국 쌀을 먹어보니까 너무 찰지고 기름지고 고소하고 맛있는 거예요, 그 쌀이, 대한민국 쌀이. 그래서 아니 대한민국은 쌀도 맛있어.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그 평양 시민들 속에서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 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대한민국에 가고 보고 싶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올 정도로 뭔가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어떤 저온 환상이 점점 심어지고 점점 쌓여졌던 것 같아요. 아무리 북한 당국이 남조선 괴뢰도당은 미제의 승냥이 놈들을 등에 업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침략하였다. 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만행인가. 뭐 이러면서 이춘희 아나운서가 계속 뉴스로 떠들어대거든요. 그러니까 적개심을 불어일으키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남조선, 대한민국, 남조선, 남한 막 이러면서 그 마음이 자꾸 이렇게 쏠리잖아요. 그 마음을 돌려놓느라고 적개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연평해정 사건을 도발한 남조선 괴뢰도당은 그러면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도발 만행도 북한이 먼저 저질렀는데 대한민국이 먼저 계속 도발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뉴스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일단은 뉴스에서 떠들어대니까 맞겠지. 남조선 괴뢰도당은 왜 자꾸 도발하나 이러면서 이제 마음은 계속 한국으로 향하는 거죠. 북한 당국이 아무리 그렇게 적개심을 불어일으키고 남조선 괴뢰도당은 도발을 계속하고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먹어보겠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평양 시민들과 북한 주민들의 그 남조선 대한민국에 향한 동족, 민족애는 막을 수 없었어요.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평양 시민들 모두가 그때 박지성 선수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4강 진출에 대한 축구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때 정말 정말 남조선 선수들을 그때 한민족이잖아요. 북한이 이긴 것처럼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남조선 선수들이 이겼을 때 북조선 선수들이 이긴 것처럼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작은 나라가 이렇게 큰 강대국과 같이 대결을 하는 그런 경기에서 이렇게 4강에 진출하고 그리고 남조선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메달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고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거기는 한국 친구분들도 있었고 북한 친구분들도 있었어요. 경기를 봤죠. 축구 경기를 비롯해서 탁구를 비롯해서 이렇게 북한 선수들도 나왔었고 한국 선수들도 나왔었는데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제 대결하는 그런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 친구들이 북한을 응원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고 또 이제 대한민국에서 경기를 보면서 북한 친구들을 응원하는 한국 친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뭔가 눈치를 보면서 응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응원하는 모습이 진심이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한 핏줄은 어디 못 간다 그러잖아요. 한 핏줄은 못 썩인다 그러죠. 이런 한민족이라는 거는 남한과 북한이나 못 썩이는 것 같아요. 그 경기를 보면서 거기서 많이 민족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중국에 있는 조선족 분들을 비롯해서 한족 분들이 대한민국을 너무 우러러 보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은 북한보다 좀 낫겠지 하고 갔었어요. 근데 중국도 별로 북한보다 나은 게 없더라고요. 못 사는 곳은 완전 못 살고 그리고 또 잘 사는 곳은 또 완전 잘 살고 빈익빈 부익부차가 엄청 심했어요, 중국이.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 분들을 보면은 알죠? 뭔가 존경의 대상이고 뭔가 그냥 머리가 숙여지는 걸 보았어요. 제가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우러러봐. 왜 그런가 했더니 중국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고 한국 분들을 존경을 하고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모든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중국보다 앞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분들이 한국에 못 가서 너무 안달이 나는 그 모습을 봤어요. 한국은 남한의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전 세계의 존경의 대상이라고 중국에서 알았어요. 사람이 가장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 전기를 북한에서는 불이라고 하거든요. 불 왔다. 그리고 불 떼서 밥 지어 먹잖아요. 불이 가장 중요해요. 불, 물, 쌀. 이 물불쌀이 대한민국에는 흔해요. 다이어트 한다고 밥은 안 먹던데요? 반찬 먹으면서 밥은 안 먹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면서 탄수화물이래. 자, 쌀이 엄청 흔해 빠졌어요. 그 전기는 24시간 와요. 그렇잖아요. 내가 전기 요금을 내는 한 24시간 불을 켜도 누가 뭐라 안 하죠? 뭐라 해요. 전기 전략 해가지고 무조건 꺼야 돼. 그래서 전기를 북한에서는
불이라고 표현을 해요. 불이 흔하죠. 쌀이 흔하죠. 물이 흔하죠. 물이 24시간 나오는 그런 생활을 상상도 못 해봤어요. 평양에서 물 24시간 안 나와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와요. 전기가 없어서 물이 11층으로 못 올라와서 1층에서 길어 먹어요. 1층만 젤젤젤. 그러니까 이 물불살이 딱 집에 앉아서 전기켜 불이 어서 파나지. 그리고 물은 착 틀면 더운 물, 찬물 다 나오지. 북한은 찬물밖에 안 나오는 거 모르죠? 북한은 그냥 찬물이에요. 수도 그냥 돌리면 찬물만 나와요. 따뜻한 물 나오는 거 없어요. 없어요. 따뜻한 물 없어요. 그냥 뭐 대한민국은 찬물, 더운 물 나와가지고 사시장철 화장실에서 목욕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물만 감동인 게 아니에요. 이 물이 이 수도 꼭지 한 구멍으로 더운 물, 찬물이 나온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나 사계절이 뚜렷한 아름다운 나라잖아요. 더울 땐 덥고 추울 땐 춥단 말이에요. 추울 땐 뭐예요? 따뜻한 물 쓰고 싶어요. 더울 땐 뭐예요? 찬물 쓰고 싶어요. 근데 북한은 사계절 찬물만 나와요. 겨울에도 찬물만 나. 이게 너무나도 정말 대한민국의 흔한 현상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아무리 고급 아파트라도 전기, 불, 물, 쌀이 부족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도 전기, 그리고 쌀, 물, 이게 너무 흔해 빠졌잖아. 가장 또 최고 좋은 거 슈퍼마켓, 편의점. 북한에는 없어요. 슈퍼마켓, 편의점. 슈퍼마켓, 편의점이 100m에 하나씩 있어가지고 먹을 게 흔하잖아. 얼마나 흔해. 먹을 거 흔하지. 물, 전기 흔하지. 이게 북한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이 물불살이 대한민국은 흔 빠졌는데 북한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천국과 지옥일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천국. 한국 정착 과정에서 좀 힘든 부분도 있었고 좋다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힘든 거는 뭐였냐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무 몰랐으니까. 북한에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월급이 없다 보니까 내가 안 하면 내가 하겠지? 라고 몸살이는 그런 시스템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이 없어가지고, 아니 넌 많이 일하고 난 적게 일해도 월급이 없으니까 배급은 똑같이 탄단 말이에요. 평양에서 한 세대당 배급을 줘요. 한 세대당 15kg, 한 5식구 15kg, 6식구 18kg,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게 월급인 거예요. 그 쌀 주는 게 월급인데, 일 많이 한 사람도 5식구니까 15kg, 일 적게 한 사람도 6식구니까 18kg, 이렇게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 몸살이려고 하고, 뭔가 책임감도 없고, 막 이런 게 바로 사회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은 열심히 일하면 그만한 대가를 내가 가져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해야지 하고, 제가 대한민국에 딱 와가지고 짐을 딱 풀자마자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바 천국에서 알아봐가지고 식당 알바를 갔어요. 딱 갔는데 신천에 있는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서빙하러 갔었거든요. 아래오를 훑어보더니 주방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왜 저 주방에서 일해야 돼요? 홀에서 일하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방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주방에서 일하러 갔어요. 일하러 갔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또띠아도 굽고 샐러드도 만들고 소스도 만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주방에서 일하는 한국분 친구들이 너무 우아하게 보는 거야. 왜 그러지? 난 뭐 그냥 뛰어다녔어요. 뛰어다니면서 일했어. 이랬더니 그 주방장님이 벌써 다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했어요. 출근해가지고 제가 5시에 마쳤어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퇴근하라는 거예요. 퇴근해가지고 그래서 한 달을 일했어요. 그래서 월급 타는 날이 왔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썼냐, 공고에, 알바 천국 공고에 180만 원씩 3개월. 만약에 정직원이 인정이 되면 3개월 후에 22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때 당시. 그때 너무 정말 높은 월급이었던 거죠. 180만 원.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일했으니까 내가 180만 원 받겠구나 했는데, 아니 월급이 딸랑 90만 원 들어온 거예요. 90만 원.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 시급제인 걸 몰랐던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빨랑빨랑 하면은 그냥 월급 180만 원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보고 시급제라고 설명도 안 했어요. 내가 북한에서 왔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면접 볼 때 주방장님이랑 이제 사장님이랑 이렇게 와가지고 면접 볼 때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많이 가르쳐주고 많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시급제이기 때문에 민주 씨가 일한 시간에 따라서 4,980원이었어요. 그럼 4,980원대로 시급제가 나간다. 10시간 일했으면 49,800원. 12시간 일했으면 어떻게 해요? 6만 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주는 일을 다 했어요. 쫙 다다다다다다다 쫙 다다다다다 쫙 다다다다 쫙. 구경 온 거야. 지금 홀서빙에 있는 친구들이랑 주방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구경하는 거예요. 처음 봤대. 이렇게 빨리 하는 사람. 이렇게 하고 샐러드 슬라이스? 샐러드도 같아요.
쫙 씻고 그냥 따다다다다 180을 생각하며 소스도 엄청 무거운 와, 그 믹서기 알죠? 믹서기가 굴착기 같아. 믹서기가 이만해요. 그 대다라에다가 할레피뇨 이렇게 막 소스들 막 넣고 쫙 이렇게 그 칠리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만한 대다라에 믹서기가 이만해요. 두께가 이만해요. 딱 잡고 드르르르 내가 이게 어디서 봤냐면은 북한에 탄광 있잖아요. 탄광에 석탄 캔는 탄광 굴에 들어가면 굴착기로 여기 컷세감 해가지고 굴착공들이 드르르르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 폭약 넣고 빵 터뜨려가지고 석탄 이렇게 캐잖아요. 그 굴착기를 내가 근데 그것도 무게도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요? 그 무거운 걸 하면서 제가 칠리소스를 만들었다니까요. 저는 주방에서 전투를 했어요. 근데 처음엔 5세 꺼냈었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이 계속 하던 일을 계속하면요 요령이 생겨요. 그래서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바보죠. 시간제인데 시급제라는 걸 모르고 180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5세 가고 4세 가고 3세 가고 2세 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난 얼마나 주방장 언니가 얼마나 좋은지 야 우리 주방장 언니는 나한테 180만 원 주면서 이렇게 일도 빨리 끝내고 보내누나. 와 그때 많이 서운했어요. 월급 90만 원 받고 시급제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줬다고 이러니까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 내가 후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했다는 거죠. 그때 많은 분들이 많은 어린 분들이 언니 최고라고 누나 최고라고 그랬어요. 일 너무 잘한다고. 그런 칭찬을 받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요. 또 좋은 기억이 또 있는 게 뭐냐면 저는 대한민국에 혈혈단신 혼자 왔단 말이에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몸뚱이밖에. 근데 대한민국에서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살으려면은 나 자체가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나 자체를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부모 없지, 집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근데 이 몸뚱이만 내세우려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죠. 그래서 저는 8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대학교 2개를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미국에 또 유학도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8년을 공부하면서 알바를 했어요. 알바가 뭐냐면 골프장에서 캐디를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주말에 골프장에서 캐디를 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생활비를 벌면서 살았는데 골프장에 딱 갔는데 이제 손님들이 너 억양이 한국 사람 아니야. 너 어디서 왔어? 이러는 거예요. 중국 조선족이야? 그래서 제가 조선족은 아닌데요.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랬거든요. 북한에서 아이고야 북한에서 아니 그냥 거기 온 분들이 그냥 삽시에 그냥 모여가지고 저를 막 보면서 어떻게 북한에서 왔냐고 북한에서 처음 왔다고 완전 관심사가 된 거예요. 정말 저한테 힘든 일 안 시키려고 하고 그분들이 야 가지마 뻘 주지 마 이리 와 너 그냥 카트나 몰아 막 클럽 막 갖다 주고 막 그러면은 됐어 클럽 내가 가져가 좀 쉬어 막 이런 분들도 많고 너 빨리 돈 벌어서 빨리 동생들 데려야 된다며 너 빨리 몸을 좀 많이 체력을 축적을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뛰지 말라고 그러고 너 오늘 투레며 너 어전에 하고 또 오후에 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뛰어다니지 마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역시 대한민국의 남을 생각해주고 그런 어떤 그런 걸 많이 받았어요. 배려. 북한 같은 경우는요 배려? 아이고 양심? 막 이런 거는 다 개나 줘버려라 막 이렇게 한지 오래됐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생각해서 누구를 배려하고 누구를 그렇게 해줄 여유가 없어요. 북한에는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나 하나 살아가기도 바쁘기 때문에 누구를 이렇게 봐준다는 거는 그런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벌써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쌀떡에서 인심 난다. 쌀떡에서 임신 난다. 북한은 못 살고 먹을 게 귀하기 때문에 인심이라는 게 없어요. 다 야박해요. 뭔가 옛날에는 그래도 먹을 거 풍족할 때는 옆집 앞집 나눠 먹고 이랬는데 이젠 없어요. 내 거 그냥 숨겨요. 야 누구 온다. 먹을 거 먹다가도 먹을 거 숨겨요.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북한은 지금. 또 대한민국은 뭐예요? 뭔가 나누려고 하고 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막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걸 봤어요. 제가. 중국과 비교되는 부분도 많죠. 중국에 있을 때 보면은 뭔가 중국 사람들이 조금 냉정해요. 뭐가 냉정하냐면 옆에서 사람이 쓰러져도 옆에서 사람이 다쳐도 자기 일 아니면 그냥 지나가고 그냥 보지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 보면은 사람이 아파서 쓰러지거나 이렇게 하면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탁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엔 그런 게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탁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 위생이 엄청 안 좋아요.
네, 중국 식당에 가면은 주방이라는 데 들어가 보잖아요. 새까매요. 그리고 그 환풍기 빨아 올리는 거 환풍기에 막 시꺼먼 그 어떤 알지 모를 그 형체의 어떤 물찍한 것들이 이렇게 떨어질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요리해. 그 밑에서. 야, 정말 이런 더러운 데서 요리를 하는 걸 보고 못 먹겠더라고요. 요리할 때 그게 뚝 떨어졌을 것 같아서. 형체 모를 막 이상한 그 더러운 것들이 주렁주렁 매달려가지고 덜렁덜렁 떨어질까 말까 이러는데 거기서 요리하고 있어. 근데 와, 그 충격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북한이 아무리 못 살아도요. 북한이 아무리 먹을 거 없고 못 살아도 이런 위생은 중국보다 낫거든요. 아, 근데 중국에서도 그렇게 너무 더러운 걸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어르신 두 분 사는 집에 갔었는데 다라 있죠? 요만한 작은 다라에다가 물 하나 이렇게 받아놓고 거기다가 세수하고 머리 감고 손 씻고 발 씻고 그리고 자기 속옷을 빨더라고요. 거기다가. 상상이 가요? 나는 그걸 보고 저는 그걸 보고 막 오바이트가 나는데 참았는데 일단 그런 문화 위생이 너무 안 지켜지는 게 중국이에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와 너무 깨끗한 거예요. 닦고 쓸고 이거 하는 거는 그냥 몸에 배웠더만요. 한국 분들이. 제가 식당에 있을 때도 식당에서 일할 때도 그냥 장화 딱 신고 물 청소하고 쫙 그냥 스테인리스 그건데 정말 얼굴이 비칠 정도로 닦아놔요. 아니 어차피 내일 또 일할 건데 그렇게 닦아놨더만요. 네. 근데 거기서 나는 정말 비교가 되더라고요. 중국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 어딜 가나 다 알른 깨끗하고 위생적인 건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최고다. 네, 저는 민주의 호두까기 채널을 운영하는 이민주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대한민국, 천국 같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고 빛내주시고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번영하고 반짝반짝 빛날 그날을 그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